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이거를 예측하는 거는 맞추기도 어려울 뿐더러 맞춘다 해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30년 뒤에 오르면 내내 마이너스 가다가 30년 뒤에 막 오르면 그럼 그건 맞춘 겁니까 틀린 겁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일 오를 거를 막 맞추는 식으로 가면은 그건 뭐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도박이죠. 그리고 그냥 점쟁이의 심정으로 도박을 하듯이 주식을 하는 건데, 또 그래서도 곤란하고, 그럼 결국에는 이 주식이라는 건 결국엔 내가 이거를 샀던가 아니면 지금부터 막 사기 시작했던가, 어쨌든 이 종목을 내가, 저는 이제 공략이라는 말을 하는데, 공략을 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해서 이 주식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사전에 좀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주식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그 흐름이 전혀 없거나 잘못 판단했거나 그런 사람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종목을 선정할 때는 그 종목이 어떤 식의 흐름을 보일지, 오른다면 어떤 식으로 올라갈 것이고 떨어진다면 어떤 식의 흐름을 보이면서 떨어질지, 그리고 뭐 주식이 마냥 오르고 마냥 떨어지진 않잖아요. 이 오르고 떨어지는 그 모양새가 어떤 흐름일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하고, 뭐 나름 예측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건 그냥 단순하게 파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과거의 거를 보면서 좀 앞으로의 흐름을 짚어보는 거니까. 뭐 그런 정도를 한 다음에 그런 파악을 토대로 그 종목의 흐름에 맞춰서 매수를 한다던가 매도를 하는 거를 계획을 세운다, 이게 이제 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몇 가지 종목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자, 지금 LG화학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LG화학 보면은 작년에 이제 코로나 시점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었죠. 이런 대형주가 이런 식으로 막 3배 넘게 올라간다?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런 건 진짜 사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LG화학으로 수익 낸 분들도 많고 제 주변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LG화학이라는 게 이때 만약에 산 사람이 이거는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야 라고 만약에 샀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이 주식이 그렇게 막 올라가지만은 않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반대로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크게 오른 것도 아니고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의 횡보하듯이 그냥 이런 식으로 별 느낌 없이 쭉쭉쭉 왔다 갔다 하면서 흘러가는 모습을 굉장히 자주 연출을 하는 그런 주식이에요. 이거는 LG화학이라서 그런 거가 아니라 뭐 이 주식의 시가총액이라던가 이 실적 그런 부분, 그리고 이 평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소위 말하는 우량주, 대형주 섹터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은 대부분 이런 흐름들을 보입니다. 근데 이때 지금 2020년 이때부터 여기 크게 올랐던 때 빼고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되게 파동이 되게 큰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면은, 자, 이때 33만원 정도부터 해서 한 38만원, 뭐 많이 해봤자 한 20%, 그리고 실제로 여기 끝에서 끝까지가 한 20%니까 여기서 좀 우리가 사고 팔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으로 따진다면 10에서 15% 정도를 몇 달에 거쳐서, 한두 달에 거쳐서 조금 그렇게 뭐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로 쪼개보면은 이런 종목들은 하루에 1% 오르면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하죠. 보시면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 뭐 이런 것만 해도 여기까지가 한 달이에요. 한 달. 좀 많이 번 것 같지만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한 10% 정도 벌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한 달이면 되게 짧은 움직임입니다. 뭐 때로는 여기서부터 사서 여기서 판다 했을 때 2달 걸립니다. 2달. 그리고 때로는 좀 타이밍 좀 잘못 맞추면 뭐 그런 데가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서 사서 그 이상을 본다 그러면 지금처럼 한 반년 이상은 10%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전긍긍이죠. 왜냐면 마이너스의 기간이 이만큼이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은 소위 물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때 산 사람들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10%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 이런 식으로 좋은 가격에 사서 좋은 가격에 파는 거를 얘기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거를 맞출 수는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맞춰가면서 주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생각은 좀 내려둬야 돼요. 잘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 예측이 잘 맞은 경우가 있는 거이지 언제든지 그걸 맞출 수 있는다는 개념이 아니니까. 그래서 잘 안 맞은 경우에 내가 내 생각과 다르게 이 주식이 떨어질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내려면 과연 이 주식은 나에게 얼만큼 기다림을 줄 것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면서 내 감정을 건드릴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건데, LG화학 같은 이런 종목들은 그런 면에서 결코 쉬운 종목이 아닌 거죠. 우량주이기 때문에 결코 망할 일은 없고, 결코까지는 모르겠지만 망할 일은 굉장히 희박하고,
그래서 안정적이다라는 측면에서는 가치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이 주식이 나에게 얼만큼 실현을 줄 것인가, 이 주식이 거꾸로 나에게 어떤 식으로 빠르게 보상을 줄 것인가 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면이 많지는 않은 게 또 우량주입니다.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량주 말고 다른 걸 좀 볼게요. 반면에 이 모나미 같은 주식을 보면 좀 더 길게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흐름을 파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기간을 좀 넓게 보고 파악을 하는 게 좀 좋아요. 이 모나미 같은 주식은 보면 여기랑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면 6,000원에서 7,000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아까 LG화학처럼 한 10% 남짓 정도 되는, 15% 정도 되죠. 이런 구간을 수익을 내는데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따져보면 한 달도 안 걸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치면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움직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그렇고 한 보름 정도면은 그 정도의 기회는 종종 주는 그런 사이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잘 맞췄을 때 얘기예요. 잘 맞췄을 때. 뭐 때로 조금 잘못 맞추더라도 더 떨어졌죠. 잘못 맞추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두 달 정도면은 회복을 종종 해주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길게 봐서 좀 파악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모나미랑 그 LG화학은 이 흐름 파동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이거는 이렇게 좀 약간 더 짧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때로는 짧은 파동이 연속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더 큰 파동도 만들어져요. 아까 LG화학도 한 3배 올랐지만 얘는 한 5배 올랐죠. 2,000원에서 만원까지 5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이런 식의 큰 흐름이 여기 화면에서 딱 보여주는 게 한 번이잖아요. 한 번입니다. 이런 걸 찾아가려면 또 한참을 가야 돼요. 2017년에 또 한 번 비슷한 게 있었죠.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오랜 텀을 두고 이런 게 한 번씩 한 번씩 나타난다면은 모나미 같은 중소형주죠.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큰 폭의 주가 상승과 하락이 좀 나름 빈번하게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게 모나미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한 요 정도 비슷한다던가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온다던가 그런 종목들은 또 대체로 비슷한 흐름을 보여줘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우량주들은 좀 LG화학처럼 그렇다더라, 모나미는 이렇다더라, 이런 것처럼.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단순하게 우량주, 중소형주 이렇게 나눠서 그렇지만 중소형주 안에서도 이게 또 다 달라요. 모나미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식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착 올랐다가 쭉 길게 갔다가 착 간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또 기본적인 그 주가의 흐름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종목별로. 그게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좀 그렇다라는 그런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게 만약에 실패했을 때 그냥 올라가면 무조건 다 좋은 겁니다. 뭐 대형주든 소형주든 내가 샀는데 그 이후로 올라가면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사고 나서 원하지 않는 흐름으로 갔을 때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주가가 이렇게 요동칠 확률이 높냐, 아니면은 좀 갔다가 좀 재미없게 흘러가다가 한 번에 툭 튀고 뭐 그런 것이 좀 빈도적으로 많을까, 이런 뭐 사전 데이터가 있다면은 그거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만 해줘도 주식을 성공하기가 그만큼 쉬워지는 거죠. 저도 이제 종목을 고를 때 제일 고려하는 게 그거예요. 떨어지더라도 내가 원하는 흐름으로 떨어질 것인가, 떨어지지 않고 그냥 횡보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흐름으로 횡보를 할 것인가, 아닌가. 만약에 아니라면은 그 주식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날 것 같아 그래도 저는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좀 다소 실적이 좀 안 좋고 소위 말하는 그런 보편적인 관점에서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는 주식이더라도 이 주식은 내가 좀 원하는 흐름으로 떨어지고 원하는 흐름으로 올라가겠는데, 그런 판단이 든다면은 제가 그 계획에 맞춰서 얼마든지 공략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을 선호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주식을 뭐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어야 이런 거를 신경 쓰고 뭐 직장인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것도 다 핑계예요. 정말 전 좀 그런 핑계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간이 없고요. 절대 그런 핑계 대지 말고요. 누구라도 자기 여건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자기 주식에 접목을 시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지금은 거의 전업처럼 주식을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직장 생활 할 때도 있었고 그럴 때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체크했던 거니까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나는 그런 거를 깊게 생각 안 해봤는데 이 주식이 내가 원하는 흐름으로 떨어질지 원하는 흐름으로 행보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라고 좀 자가 진단이 되신다면 오늘 제 얘기 좀 듣고서 조금씩 접목시켜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유튜브를 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머니버디라는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채널이고, 그리고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라는 저랑 또 다른 분이 같이 하는 그런 주식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약간 두 채널이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해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은 매일 업데이트하면서 되게 기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고요. 이제 지금 이 머니버디는 조금 더
조금 더 초보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니버디 유튜브 채널 몇 개 보시다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좀 알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넘어가서 어니스타 주식 비드업 채널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또 넘어가면은 여기는 좀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본인 스타일이 아닌 거, 어려운 거, 불편한 거, 듣기 좀 힘든 거, 그런 것들을 좀 들어가면서 실력이 늘어가는 거지, 맨날 이해되는 것만 보고 그냥 공감하면서 그냥 주식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실력이 늘기가 좀 어렵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맥락의 얘기들이 자주 반복되는 경향들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지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셔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 계속 해 나가시기를 좀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이다, 난 이제 보기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앞으로도 영상 좋은 거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 채널도 구독해 두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기 아래에다가, 영상 아래에다가 링크로 걸어놨어요. 어니스타 주식 비드업. 안내 한번 보시고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